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교육 내용은요. 우라가미 군리오의 금융시장 4계절입니다. 이분이 일본의 대표적인 투자 거장이죠. 근데 이분이 분석해놓은 주식시장에도 4계절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주식시장에도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추운 겨울이 있다라고 해서 네 가지로 이렇게 좀 구분을 주식시장을 좀 분석을 해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게 될 거고요. 보시게 되면은 뭐 첫 번째로 봄 금융 장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통화 완화, 금리 인하 정책이 활용되는 시점이고 이로 인해서 풍부해진 시중 자금이 주식 시장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화랑을 보이는 장세, 즉 유동성 장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이 금융 장세의 봄에 해당되는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불과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최근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난 2월달, 3월달에 우리나라 증시에 어때요? 폭락이 찾아왔었죠. 2월달, 3월달에 폭락이 좀 찾아왔었던 부분들인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어때요?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하를 했습니다. 금리도 인하를 했었고 시중에 유동성을 상당히 많이 공급을 했었죠. 돈을 많이 공급을 했었습니다. 왜?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통화 완화, 금리 인하를 정책을 썼고 그로 인해서 풍부해진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대거 유입됐죠.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을 보면 3월달에 저점 찍고 이렇게 쭉 올라오는 상황들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에는 우리나라가 지금 유동성 장세, 즉 금융 장세의 봄을 겪은 상황입니다. 이 시기에는 대표적으로는 금리는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도 당연히 경기가 침체됐으니까 좋지 않겠죠. 그러나 돈의 힘으로 올라가는 유동성의 장세 속에서 주가는 상승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시기에 좀 특징적으로 볼만한 종목은 이제 금융주, 금리 민감주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업종 대표주, 각 업종의 대표주를 봐야 된다. 그리고 건설, SOC, 댐, 항만, 철도, 항공 등 건설주를 봐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는 이제 재정 투자 관련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 건설, 많은 돈을 들여서 토목이나 댐이나 항만, 철도 이런 것들을 건설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건설주가 수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이번 3월달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보면 대체적으로 이 건설주가 잘 간 것이 아니라 그린 뉴딜이나 디지털 뉴딜 관련주들이 상당히 잘 갔죠. 디지털 뉴딜. 그때 정부가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대규모 재정을 투자를 했습니다. 어디에?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에. 그래서 이번 금융 장세의 주역은 역시나 그린 뉴딜 관련주와 디지털 뉴딜 관련주가 상당히 강한 상승 흐름들을 보였던 시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금융시장의 봄을 우리가 지금 겪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실적 장세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장기간 저금리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통화 금리를 인하하는 정책을 썼죠. 그러다 보니까 저금리로 인해서 투자가 활성화됩니다. 소비가 증가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호전되어서 기업의 실적이 증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끌어올리는 장세, 바로 실적 장세. 여름에 해당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시기에는 금리가 우상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업들의 실적이 상승을 하고 주가도 역시나 점진적인 우상향을 계속해서 보인다라는 거죠. 대신에 여기서 이제 좀 특징적인 거는 뭐냐면 소재 산업들이 잘 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기가 이제 투자가 살아나고 소비가 살아나다 보니까 이 실적 장세의 전반기에는 이런 이제 소재 산업들, 철강이나 시멘트나 화학이나 비철금속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잘 가고 반대로 이제 실적 장세의 후반기에는 기계, 전기전자, 가공산업들 있죠. 가공산업들이 상당히 강한 상승 흐름들을 보인다라는 점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을 잘 보시게 되면 재정 투자 관련주인 신재생에너지나 뭐 그린 뉴딜 관련주, 디지털 뉴딜 관련주들이 상대적으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다소 좀
가격 조정이나 이런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최근에 또 부각받는 산업들이 전기전자나 반도체 관련주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동시에 최근에 철강주들이나 이런 시멘트 관련주들, 이런 건설주들도 점진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 장세를 지나서 다소 좀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기계, 전기전자, 반도체, 자동차, 조선업 등 가공 산업이 상당히 좀 강하게 상승 흐름들을 이어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역금융 장세가 있습니다. 좋았던 시기가 있으면 당연히 나빠지는 시기도 있겠죠. 그동안에 장기간 저금리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물가나 이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과열된 경기 속에서 이 부분들을 진정시키려고 정부가 금리를 인상을 하죠. 물가를 안정시켜야 되고 과열된 경기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을 단행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시중에 풀렸던 자금들이 이제 이탈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시장으로 들어갔던 자금들이 이탈이 되면서 점진적으로 채권 시장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이 되고, 그때 주식 시장은 하락하는 장세가 연출이 된다라는 거죠. 이 시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역시나 금리는 상승을 보이고요. 실적도 우상향은 하지만 주가는 하락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시기에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들은 이제 초우량주, 블루칩이라고 하죠. 뭐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 이런 종목을 봐야 된다라는 거고, 안전한 종목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안전한 종목들을 보자. 그리고 자산주, 기업의 돈, 땅이 많거나 부동산이 많거나 그런 기업들을 사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 PBR이나 저 퍼주나 이런 종목들도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아니면 자산이 많은 종목들, 아니면 초우량 종목들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도저도 아니면 그냥 현금 비중을 확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는 역실적 장세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겨울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이 시기에는 역금융 장세, 역금융 장세가 지속되게 되면 경기가 이제 서서히 악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기업의 실적도 악화되면서 주가가 이제 폭락하는 상황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의 특징은 뭐냐면 결국에 금리는 하락을 하고요. 기업들의 실적도 하락을 합니다. 동시에 주가도 하락을 하는 이런 이제 폭락하는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느냐면, 사실 이때는요, 모든 종목이 다 폭락을 합니다. 모든 종목이 폭락을 해서 뭐 이번에 우리가 3월 달에 뭐 보시게 되면은 코로나 사태 때 직접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삼성전자나 이런 종목들도 폭락을 하고요. 우리가 우량주라고 생각하는 종목들도 다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종목들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기회도 돈이 있는 자에게 오는 거겠죠. 돈이 있는 사람에게는 기회지만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에게는 역시나 고통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초우량주의 저가 매수의 기회인데, 상승장을 대비해서 초우량주의 저가 매수의 기회인데, 중요한 거는 돈이 있어야 그런 초우량주를 매수를 할 수 있겠죠. 그렇다는 거는 이미 이 역금융 장세 시기부터 현금 비중을 늘려놔야 된다라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현금 비중을 늘려놔야 이런 폭락이 왔을 때 이 현금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역금융 장세나 역실적 장세에서는 그냥 닦아놓고 주식 매매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주식 매매 자체를 안 하는 게 그냥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요. 하더라도 초우량주 위주로 이렇게 좀 하시거나 실적주나 뭐 이런 자산주 이런 위주로서 바라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우라가미 군유가 금융시장의 사계절 장세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놨고요. 사실 이 부분들이 정확하게 우리가 어느 시점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다만 현재 우리가 지금 놓여 있는 시점이 금융 장세인지 아니면 실적 장세인지 역금융 장세인지 역실적 장세인지를
판단하는 최소한의 기준 정도는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떤 업종을 공략해야 되고 앞으로 어떤 산업을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시기에는 주식을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현금을 늘려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 정도는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대한민국 증시 지금 11월 19일 목요일인데요. 과연 우리나라는 어느 시점을 지나가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지금 우리나라는 금융 장세의 끝자락에 있고 동시에 이제 실적 장세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에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금리가 우상향되고, 아직 금리 올리려면 아직 한참 멀었는데요. 나중에 금리가 우상향되고 기업들의 실적이 상승이 되고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우상향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나오게 될 거고요. 추후에는 뭐 또 이제 역금융 장세나 이후에 역실적 장세도 분명히 찾아오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뭐 현금 비중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늘려보고 리스크나 이런 부분들에 좀 대비를 하면서 이후에 또 찾아올 또 좋은 기회를 좀 기다리는 그런 이제 관점에서 역금융 장세와 역실적 장세를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뭐 우라가미 군이오의 금융시장 4계절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봤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른 교육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주소가 나오죠. 클릭을 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십니다. 혹시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누구나 보실 수 있게끔 이렇게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이 있죠.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요, 여기서 이제 소장님께서 매일 그날 이제 이슈가 될 만한 종목, 상승할 만한 종목들을 이렇게 무료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9시가 되면 추천 종목이 나갑니다. 추천 종목에 대한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나가기 때문에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